북한이 스스로 제시한 연말 시한을 앞두고 미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북한은 어제 오후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대단히 중대한 시험을 했다고 밝혔는데요. 최근 CNN이 동창리 발사장에서 새로운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보도해 북한이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북미가 무력 사용 등 연일 거친 말을 주고받으면서 기싸움이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개월 만에 전화 통화를 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안보전략연구실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자, 북한이 국방과학원 대변인 담화를 통해서 어제 오후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이 대단히 중대한 시험이 진행됐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대단히 중대한 시험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뭐 사실 북한의 발표가 굉장히 짧고 포괄적이기 때문에 지금 그것이 무엇이다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난 한 2, 3주 정도의 북한이 굉장히 많은 담화를 쏟아냈습니다. 그 담화의 내용을 보면 자신들은 미사일 시험 발사도 하지 않았고 핵실험도 중단했고 핵실험장도 폐기했고 미군 유해도 송환했는데 미국이 해준 게 아무것도 없다. 그거에 대한 불만을 굉장히 많이 쏟아냈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핵과 미사일 실험이 없다라는 것을 정치적인 자산 혹은 자랑이라고 해왔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씩 그 가격을 치러서 되받겠다라는 담화를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거에 비추어서 보면 핵실험 혹은 미사일 ICBM급 미사일 실험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자랑하는 것들에 대한 북한의 되갚음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이 장소를 기준으로 보면 사실은 ICBM급 그 대형 엔진 시험 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게 사실이죠. 지금 이제 서해 위성 발사장 하면 이제 우린 통상 이제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이 아니겠느냐 이제 저희가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 최근 이제 CNN의 보도에 따르면은 동창리 위성 미사일 발사장에서 미사일 엔진 시험이 준비되고 있다는 정황이 이제 파악이 됐었고 또 그러고 또 미국에서는 연일 이렇게 고성능에 이 정찰기를 보내서 감시 활동을 좀 계속 지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북한이 이 중대한 시험과도 이렇게 연관이 있어 보이는데 그럼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죠. 사실 그 동창리 시험장은 그 싱가포르 회담 이후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할 때 북한이 폐기하기로 약속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굉장히 상징적인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번 그 국방과학원 대변인 발표 내용에는 전략적 지위에 변화를 가져올 만한 중대한 실험이라고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이곳에서 두 가지를 하거든요. 하나는 엔진 시험을 하는 장소이고 또 하나는 미사일을 발사하는 장소입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발사하지는 않았다면 지금 추정할 수 있는 건 엔진 시험과 관련된 그것도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았던 엔진 혹은 사용했다면 그것과 관련된 훨씬 그 능력을 키운 그런 엔진 시험일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겠죠. 지금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과의 협상에서 이제 진전이 없을 경우에는 새로운 길을 가겠다라고 공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번에 이제 뭐 그 실장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지만은 고성능의 엔진 시험 가능성이 지금 대두가 되면서 일각에서는 이 고체 연료를 시험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좀 시각 분석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고체 연료를 사용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시점으로 해서 또 다른 뭐 도발, 예를 든다면 이제 북한의 패턴을 봤을 때는 뭐 ICBM 발사라든지 뭐 핵실험이라든지 이런 걸로 가기 위한 뭔가 이게 좀 새로운 길이 아니겠느냐, 새로운 길로 전환을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아니겠느냐는 해석들도 좀 나오고 있는데 좀 분석 좀 해주시죠. 뭐 새로운 길은 하나의 고정된 길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길은 북한의 국내외 전략을 망라하는 좀 종합적인 여러 가지를 조합한 하나의 종합적인 전략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상대방이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따라서 조금씩 그 융통성을 가진 변화를 추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까지 보면 내부적으로는 자력갱생을 굉장히 강조하고 내부 단속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새로운 길과 관련된 기본적인 스탠스일 거고요.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중국하고 러시아 등 북한의 우방국을 활용한 어떤 외교 전략의 모색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군사적인 측면에서 핵무력 고도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여러 것들이 배합된 그런 전략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자, 이제 이런 시점에서 이제 북미 간의 긴장 수위가 이제 한층 좀 높아지는 그런 분위기인데 이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2년 만에 김정은 위원장을 상대로 해서 로켓맨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꺼냈습니다. 그러면서
무력 사용 가능성까지 언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즉흥적이었느냐 아니면 의도수성을 내포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실제 무력 사용 가능성도 언급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또 우려의 시각들도 있거든요.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사실 그 나토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한 발언의 기조를 보면 네. 그 기자들하고 질의응답을 하는 와중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톤은 그렇게 무슨 적대적이거나 혹은 무력 사용을 정말 염두에 둔 그런 발언이라기보다는 질의응답 과정에서 튀어나온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뭐 실제로 그게 즉흥적인 발언이었는지 아니면 의도적인 발언이었는지는 알 수가 없죠. 그렇지만 그 실제 무력 사용 가능성까지 이야기를 하는 건 너무 많이 나간 이야기인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그리고 사실 한반도에서 전쟁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선택입니다. 그렇겠죠. 북에도 그렇고 네, 심지어 미국에게도 굉장히 어려운 선택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는 좀 저는 너무 많이 나가는 이야기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북한 역시 이제 공세 수위를 좀 높이고 있지 않습니까? 박정천 북한군 총참모장, 우리로 치면 이제 합참의장인데 이어서 뭐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늑다리의 망령이 시작했다 이런 식으로 맞받아 쳤고요. 또 저희가 이제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 이제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가 비핵화 이슈가 협상 테이블에서 내려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미국의 대화 추구는 국내 정치형 아젠다다. 또 그러면서 이 시간 벌기용 속임수다 이런 식으로 좀 폄하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그 북한이 이 다자 외교의 무대인 이 유엔에서 좀 미국의 경고성 발언을 좀 세게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그 김성 대사 발언은 지금 북한이 계속 내놓고 있는 담화의 맥락에서 이해를 기본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지금 12월 달이 그 안보리 그 순회 의장국이 미국입니다. 그래서 10일 날 북한 인권에 대한 토의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10일이면 이제 내일 모레지 않습니까? 그거에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북한은 전통적으로 굉장히 강하게 반발해 왔었기 때문에 좀 까칠한 반응을 계속 보여왔죠. 그래서 김성 대사 발언은 그것과 연관돼서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최선희의 발언 같은 경우에는 북한 체제 특성상 최고 지도자에 대한 모욕적인 표현이 있는데 그 아래에 있는 관료가 그것을 참고 있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그 루크맨이라는 발언에 대해서 좀 그렇죠. 북한 체제 특성상 거기서 자기가 가만히 있으면 사상범이 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거기서 강하게 반발하는 거는 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무력 사용에 대해서도 총참모장이 반응하는 거는 이제 군인으로서 아마 계획된 발언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내년 11월 달에 이제 미국의 대선이 예정돼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역시 이 북한의 그 움직임과 관련돼서 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대선 문제와 관련해서 좀 개입하지 마라 이런 경고성 발언도 좀 있었는데 뭐 어떻게 보셨습니까? 또 사실 원론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모든 정치인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본인의 재선이죠. 그래서 대통령 선거에 북한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한 거는 뭐 전혀 이상하지는 않은데 미국 정치의 특성을 보면 사실은 그 트럼프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북한이 말썽을 일으켰을 때 트럼프의 반대자들이 트럼프를 더 반대하게 만들 수는 있겠지만 트럼프 지지자들의 입장을 되돌리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의 주요 지지자들은 사실은 대외 문제에 크게 관심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말썽을 일으키는 것이나 혹은 대외 변수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미치는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북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런데 그런 가운데 이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이 49일 만에 또다시 백두산에 백마를 타고 또 올라갔습니다. 여기에는 이설주 여사도 동행을 했고 또 군 고위 관계자들도 대거 이제 함께 했는데 뭐 어차피 미국에 대한 압박 계속 한다고 보면 되겠죠. 그렇죠. 지난번에 백두산에 갔을 때 사실은 그 외부에서의 반응이 굉장히 컸었거든요. 사실 그거에 대한 어떤 후속 조치처럼 보이는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노동신문에 굉장히 많은 그 사진들을 게재하면서 나왔기 때문에 대내 메시지도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이번에 리설주하고 같이 올라갔기 때문에 특히 또 백두산 지역은 그 김일성의 항일 무장투쟁하고 관련이 있는 지역들. 또 아버지가 태어난 곳이기도 하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 할아버지가 항일 무장투쟁했던 시기를
다시 되살리는 방식의 네. 연출을 함으로써 내부를 단속하기 위한 목적이 굉장히 컸고 또 저번에 백두산에 백마 타고 올라갔을 때 외부의 반응이 굉장히 컸었기 때문에 새로운 길을 선택할 수도 있다. 연말 시한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대외적인 압박의 메시지도 병행하고 있다고 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이번에 어제죠. 예.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예. 7개월 만에 처음으로 또 한 번 통화를 했습니다. 특히 이례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를 직접 걸었다고 이제 전해지고 있는데, 자, 이 북미 간의 이제 대화가 이제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한국이 좀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이런 해석도 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크게 보면 네. 이제 미국은 지속적으로 미국은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 협상할 준비가 돼 있으니 북이 협상장으로 나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북이 협상장에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한 답답함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북한이 이제 연말 시한을 앞두고 굉장히 초조함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길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한미의 공동 대응의 필요성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근데 짧게 보면 어제가 북한이 말한 서해 동창리 시험장에서 무언가를 한 날이거든요. 그날 미국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에게 전화를 하자라고 요구한 거는 연관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네. 그리고 외교적으로 보면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한국을 다녀간 바로 그 직후이기 때문에 외교적인 측면 그리고 북한 서해 동창리 시험장에서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 그리고 최근에 미국의 어떤 실무 협상과 관련된 답답함 그 이후를 내다보는 것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대화를 좀 나눠보지 않았겠느냐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그러니까 시점적으로 봤을 때. 자, 이제 비건 국무부 장관 지명자가 올해 이달 중순이죠.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좀 알려졌는데 이 비건의 방안이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교착 상태에 있는 북미 간의 대화의 물꼬를 좀 틔워주지 않겠느냐 이런 시각들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북한을 다시 협상적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좀 어떤 보관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사실 북한을 협상장으로 끌어들이는 거는 네. 북한이 원하는 걸 해주면 되는 거죠. 북한이 원하는 거는 이제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해라라는 그렇죠. 게 일반적인 계속 하고 있는 이야기고 구체적으로는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말은 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도 제재의 일부를 해제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네. 포함되어 있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실은 그렇게 해서 북한을 협상장으로 데려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협상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어떤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게 사실 고민이죠. 북한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협상에서 만나는 것도 목표이긴 하지만 만나는 것 자체가 목표는 될 수는 없고 거기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성과까지를 보고 만나기 때문에 그렇겠죠. 지금 서로의 기싸움이 좀 치열하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중국 이야기를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왕이 아까도 언급하셨지만 왕이 외교부 장관이 4년 만에 한국을 예.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 자리에서 비핵화를 협력하겠다라는 뜻을 밝혔거든요. 그래서 이제 북미 간의 이제 기장 수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제 북한이 조력자로 나설지에 대한 그런 관심이 좀 높아졌는데 어떻게 실장이 보실 때는 중국하고 이렇게 교착 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조력자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 전통적으로 북미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 중국 역할론이 부상합니다. 네. 왜냐하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가장 큰 국가가 중국이기 때문이죠. 네네. 그리고 지난번 하노이 결렬 이후에 이제 북한이 러시아하고 정상회담을 하고 나서 러시아하고 중국 간에 그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러중 평화 공동 계획이라는 게 나왔다라는 발표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예. 나서 소치에서 중러 외무장관 회담에서도 그렇죠. 비슷한 예.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것과 관련된 중국의 역할을 찾는 측면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왕이 부장이 이제 무역 분쟁이라든지 또는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미국과 좀 갈등을 빚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이 미국을 비판하면서 한국을 한국과 이제 협력을 좀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왔던 얘기가 시진핑 국가주석의 그런 방한 가능성이 이제 좀 나왔는데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안이 담는 의미 그리고 언제쯤 시기가 될 것인지 좀 전망 좀 해주시죠. 사실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네. 한반도 문제 그 자체로 보는 게 아니라 네. 미중 관계의 큰 틀 속에서 존재하는 어떤 문제로 본다는 점을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도 아마도 미중 관계 갈등 상황에서 한국의 전략적인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고 미중 갈등이 심각해지면 사실은 한국의 전략적인 가치는 어느 정도 올라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처럼 그 사드 이후에 냉랭한 한국 관계를 그대로 가져가기 어렵다.
라는 것에 대한 중국의 판단이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한국을 미중 갈등 상황에서 자기 편으로 좀 당겨보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고요. 그런 목적이 강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한국은 한미동맹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미동맹을 기본으로 삼고 있다는 것은 중국이 지금 단기간에 바꿀 수 없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INF, 그러니까 중거리 핵전력 조약 폐기되고 난 다음에 미국의 추가적인 전략 자산이 한국에 배치되는 것을 막아야 되는 목적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좀 전에 이야기 나눈 것처럼 북미 교착 상황에서 중국의 한반도 문제에서의 어떤 본인의 역할 공간을 찾고자 하는 목적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저런 것들을 좀 조합해 보면 뭐 시기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내년 상반기쯤에는 그 한중 정상회담이 한국에서 열릴 가능성. 장소는 모르겠어요. 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안보전략연구실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